안녕하세요. 금인 아침만입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여름인가 보네요, 진짜. 지금이 6월 초니까 올 여름 어떻게 보내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자, 오늘은 자동차 담보대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도 있지만 또 이 지금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꼭 제가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좀 더 유리하게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이런 광고 멘트 많이 들어보셨죠? 타던 차 그대로. 저도 이 멘트를 꼭 날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취급하는 자동차 담보대출은 전부 다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므로 금융사에서는 해당 차량을 담보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긴 하지만 절대 그 차를 입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차 입고 아니죠?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한 번 알려드리는 거고, 절대 입고 아닙니다. 자, 무입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량 담보대출,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 담보대출. 이 말은 곧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예요. 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에요, 절대.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필요한 돈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소유한 차를 가지고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사가 어디 있을까? 첫 번째로,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 그리고 보험사, 그리고 카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금융사를 나눠 놓은 이유는 현재 이곳은 제가 취급을 안 하는 곳이에요. 이 말은 곧 저 역시 이 일을 하면서 인터넷의 정보라든가 채무자분들, 그러니까 고객님들한테 들은 정보라든가 우리 상담사들끼리 공유하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 바로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은 바로 이제 제가 취급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건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하고 보험사, 카드사의 이 자동차 담보대출은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 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라든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제가 아니라 직접 여기에다가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지 마시고 가능한 직접 문의를 하세요. 왜? 인터넷에서 광고 날리는 대부분의 광고주 혹은 블로그나 카페 이런 거 저같이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이 중고 자동차 담보대출 취급하는 거의 대부분은 다 여기 소속입니다. 이 말은 곧 여기 소속인 사람한테 이 상품을 물어보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을 수도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끝나고 그냥 고객님 여기 직접 가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면 다행인데, 이제 정말 간혹입니다. 대부분 안 그런데 정말 간혹 몇몇 상담사가, 여기 근무하는 상담사가 여기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안 된다고 하고 여기치를 이용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현재 은행하고 보험사, 카드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중고 자동차 담보대출은 자격 조건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 바로 금리, 가장 중요한 금리죠. 금리가 3에서 8%대 거의 이 사이에요. 뭐 이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10% 미만. 아주 저금리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 조건은 더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대부분은 조건이 재직 플러스 소득 증빙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거의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보증보험사에 보증서 발급이 돼야 돼요. 보증서 발급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곧 보증보험사에서 이 사람 대출을 얼마까지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라고 해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금리로 진행해 주는데 그냥 뭐 재직하고 소득 증빙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겠어요? 절대 안 그러죠. 등급, 신용 등급을 보면 라이스 5, KCB 5, 올크레딧이요. 라이스 즉 기본 5등급, 올크레딧 5등급 이내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보증서 발급을 안 해줘요. 그런다고 해서 나 5등급 맞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이야. 근데 대출이 한 5천 있어. 근데 등급은 좋아. 그럼 되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또 기본적으로 등급은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서 또 부채 비율을 보고 또 부채 질, 그러니까 어디에서 대출을 받았느냐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증서 발급을 해주니까 이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단 이 안에 들어갔다. 이 재직하고 소득이 가능하고 라이스 5등급, KCB 5등급 안에만 들어간다. 그러면 알아보지 마세요. 더 이상은. 인터넷을 알아보지 마시고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콜센터라든가 아니면 직접 지점이 가까운 데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문의를 해보세요. 반드시 콜센터예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블로그, 카페 이런데, 저같이 유튜브 이런데 전화번호 남겨놓고 하는데 그런 데도 알아보지 마세요. 저한테도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만 취급하고 있고 상담사들이 취급 안 하는 상품이에요. 괜히 잘못해서 이제 이 일이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금리 볼까요? 금리. 낮게는 8%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높게는 24%예요. 자, 그래도 8%대면 좀 낮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이거를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직 소득되고 신용 등급 좋고 부채 비율 안 높고 그럼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하게 2969를 이용해요? 1969 은행을 이용해야지 이왕이면. 근데 대부분은 여기 이용하게 되면 절대 이것 적용 거의 안 돼요. 거의 뭐 10%대 중후반. 3에서 8%대를 이용할 수 있는 걸 갖다가 10%대 중후반을 이용하게 돼. 그럼 금리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4배 이렇게까지 뛰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상담사들한테 문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상담사들이 일부 몇 명이 있는데 그 몇 명한테 잘못 걸리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시라는 거고,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해가지고 신청해 보세요. 되면은 여기다 신청, 안 되면 이제 넘어와야죠.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조건. 이 조건은 무직자도 가능합니다. 뭐 재직 소득 증명되면 더더욱 좋고, 안 되더라도 무직자도 돼요. 그러니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보증보험사, 이거 필요 없습니다. 보증서 필요 없어요. 그냥 회사 자체적으로 금융사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등급은 나이스 7, K12, 8 등급이 있네. 아무리 이자가 높아도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최소한 나이스 7에서 K12 그러니까 올 크레딧 8등급 이내는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등급이 됐느냐? 이보다 그러니까 나이스 8, K12, 9 혹은 뭐 나이스 7, K12, 9, K18, 나이스 8 이 상황의 등급은 대부분 신용에 문제가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용에 문제가 있던 분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취급이 안 되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이 내용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할부, 글씨가 할부 또는 담보 대출이 없는 차량인 경우에는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할부 또는 담보 대출이 없는 경우에.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근데 현재 할부가 남아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삑. 그럼 할부가 남아있는 차는 어디서 이용해야 되냐? 이제 할부가 남아있는 차는 바로 여기서 이용을 해야 돼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설정 금액. 그러니까 할부로 차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차가 신차로 구입을 했던 중고차로 구입을 했던 구입할 당시에 돈이 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전액 할부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해당 이 할부사에서 차에다가 설정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신용이 좀 낮거나 소득이라든가 재직증명이 제대로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부채비율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 해당 차량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설정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할부차에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 차가 지금 현재 중고시세로 2천만 원짜리. 근데 할부를 이용했는데 현재 잔액도 2천만 원이 남아있어. 그런데 설정 금액을 보니까 1,000만 원만 돼 있어. 그러면 중고시세는 2천인데 설정 금액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후순위로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 차가 1,000만 원짜리야. 근데 이제 할부 잔액은 뭐 500이나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1,000만 원 남았다 쳐. 근데 설정 금액이 똑같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건 할부 후순위로 이용할 수가 없죠. 왜? 설정 금액이 이미 차량 시세만큼 되어 있으니까. 설정 금액은 반드시 차량 시세보다 더 낮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뭐 1, 200 좀 낮아가지고는 안 되고요. 최소 500 이상은 낮아야 되고. 이 부분은 잘 그럼 내 차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지 잘 모르신 분들은 직접 전화 주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민원24에서 자동차 등록 검색해가지고 차량 을부를 떼보면 설정 금액이 어느 금융사에서 얼마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는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현재 본인 소유 단독명입니다. 또 이제 보니까 단독명이 뭐 부부 공동명이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자녀분 공동명의는 안 돼요. 그 어떤 누구하고도 공동명의는 안 돼요. 단독명의만 가능해요. 거기다가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 타던 차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이고예요. 무이고, 타던 차 그대로는 무이고. 이고 절대 없습니다. 무이고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재직이나 소득 그리고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은 분들은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이곳에서 이용하게 되면 저렴한 금리로 아주 잘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정말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보증서 발급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